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셀렉트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했다고 쳤는데 얘를 돌리고 싶다. 얘를 못 돌리죠. 못 돌립니다.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메뉴 셀렉트 메뉴에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두 개 메뉴로만 물체를 회전할 수가 있는데 채널은 참 쉬워요. 검은 공간에 있는 그 녀석이 유기체라고 생각하고 물체를 조금 건들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혹시 그 검은색만큼을 약간 뜯어먹는 것처럼 검은색을 하얀색의 일부를 채워주면 검은색이 구멍을 내기도 하고 하얀색을 추가해주면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전 부치기에는 좀 부족한데 밀가루 조금만 더 그래서 조금 여럿이 먹을 수 있게 판을 펼칠 수도 있고. 자, 네, 일단은 요거 부분은 제가 혹시 이것도 이 부분도 아니면 아주 섬세한 부분도 있다면 이 부분을 어디다 남기고 싶다. 맨날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채널 자리에 가셔가지고 예, 요겁니다. 요거 세이브 셀렉션 눈에 확 띄죠? 모양이 예, 뭐 쿠키처럼 보여서 좀 별로지만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요렇게 의미 없어도 되지만 의미를 두시면 제 역할을 하는 어떤 채널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알파 채널의 간단한 개요 좀 소개해 드려 봤고요. 같이 보자. 방금 전에 여기 선택했던 데가 그렇죠. 여기 예, 아직 셀렉트가 돼 있는데 기본 셀렉트는 항상 여기다 놓고 혹시나 있잖아요. 이게 셀렉트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이브 셀렉션 이거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혹시 그냥 이것만 누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것만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안에 여러분이 보이는 이 하얀 색깔로 채운다면 Alt Delete 어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예, 무작정 검은 공간이 나타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RGB Ctrl 2 레이어 이 그림은 완전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범위를 자 이렇게 선택해 봤다. 선택을 했는데 그래요.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돌리는 거를 여러분 채널 자리에 가서 원본 이 틀을 꼭 유지해라 해놓고 요걸 눌러야 되는데 혹시나 행여나 이걸 눌렀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셀렉트가 아직 돼 있는 상태라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 채널에서는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없어요. 하얀 색깔은 있는 거고 검은 색깔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가지 색깔 중에 앞에 있는 컬러가 뭐죠? 흰색이죠. Alt 키를 누르면서 Delete. 검은 색깔이 있는데 검은 색깔 칠하는 분은 없겠죠. 혹시 뒤늦게라도 저거 보시는 분들은 Alt Delete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못 눌렀다고 해서 나는 그냥 망쳤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디셀렉트 해주시기 바라요. 아니면 빈 곳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4번 만드는 거는 비약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끌어내리고 얘는 이대로 얘는 A라는 구멍이 난 이렇게 할까요? A 구멍, A 홀이라고 해야 되겠다. 홀, 예. 말이 그렇지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이름만. 이 알파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이거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꼭 이름을 써놔야 돼요. 자, 컨트롤 2. 컨트롤 2가 뭐야? 이거 좀 잘난 척 했네요. 이거 누르고, 옆으로 나가봤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 자, 글씨부터 시작했었죠. 얘네들은 우리가 써봐서 알죠. 예,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쓰고 있는 세로 글자고요. 근데, 예, 이거는 아마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여기에도 이미 써봤던 게 있죠. 이렇게, AB. 자, 왔다 갔다, 예, 그냥,
여기서 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슈! 오, 엄청 큰데? 예, A. 자, A 하면 좀, 비타민 C. 예, C. 예, C 한번 안 쓴 거예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어허, 맞아. 이걸 먹는 것처럼, 재밌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거 말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뭘까? 얘네들은요, 셀렉트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글씨들이에요. 자, 지금 써있는 시, 잠깐 레이어 감춰볼게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쓰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세부터 볼게요.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셀렉트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 찍어봐.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해봐. 뭔가 이상한 정세가 좀 일어나고 있죠. 제가 D라고 써볼게요. D. 글씨 크기를 조금만 크게, 아직까지는 글씨로, 잠깐만, 글씨 크기가 1000 픽셀 정도 엄청 큰 건데. 자, 일단 저는 쓴 걸로 일단 만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빈 곳, 아니면 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체크박스를 눌러볼게요. 에? 글씨는 없어지고 허상인 B라는 셀렉트만 남는 거예요. 참 인생 허무한 것처럼 허무한 툴입니다. 허무한 툴이에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로드 셀렉션만 하면 되거든요. 로드 셀렉션이 뭐지? 너 D 크기가 좀 커야 되는데, 자, 로드 셀렉션이란 무엇이냐? 채널에도 나오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여기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너 있잖아. 요거 이게 눌러봐봐. 로드 셀렉션. 중간에 채널 as 셀렉션. 예. 점점점점. 로드 셀렉션은 앞으로 잘 봐주세요. 여기 있는 엄지손톱만한 조그만한 크기의 얘네들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썸네일들을 여러분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잠시 누르시면서 잠시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손가락 위에 네모난 애가 나타납니다. 자, 보이나요? 보이죠? 손 떼면 그냥 그대로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클릭, 이거를 로드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셀렉트 했다가 로드 셀렉션 한 거예요. 디셀렉트, 로드 셀렉션. 로드 셀렉션. 자, 로드 셀렉션. 갑자기 왜 로드 셀렉션 이야기가 나왔냐면 채널에서만 셀렉트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C 혹시 얘에서 이 해당된 썸네일에서 컨트롤 클릭 아니 잠깐만 이 C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있지. 예. 단지 이 C라는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시원시원해 보이는 글자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셀렉트 공간을 그대로 빌려서 현재 어느 장소에서든 상관없지만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 기법은 뭐 제가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서 얘를 소개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C가 아니지. 컨트롤 클릭하면은 해당된 형상만큼 점점점점화가 돼요. 요거를 셀렉션, 로드 셀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했던 히스토리를 쭉 나열해 보면은 자, 물체도 움직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드 셀렉션 했다고 나오죠. 아까 컨트롤 클릭한 거를 로드 셀렉션이라고 해요. 포토샵에서 셀렉트의 대중화, 이거 로드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떤 형상만큼 셀렉션화 된다. 근데 그걸 꼭 저장하고 싶다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채널이라는 공간으로 보내야 된다. 예. 혹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친구는 제가 이런 모양을 그대로 형상 그대로 글씨가 작았다면 자 보여드리죠.
이거는 글씨가 작고, 이런 작업은 원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보게요. 로드 셀렉션 한번 합시다. 좀 기다려봐. 어떻게 하게? 난 보고 있으려고. 보고 있지 말고, 친구, 안심하시고, 채널방에다가 이것만 바로 눌러줘. 어때?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갔지? 내 친구 중에 한 명 니어 있는 애도 하나 있는데, 바로 얘를 말하는 건가? 컨트롤, 클릭, 로드 셀렉션, 채널상에 저장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심하고 개인 구자를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 잘 집어넣었다. 나도. 너희는 좀 이따가 이쪽에 와서 C라고 하는 구멍이 나 있는 형상을 네가 만들어줘봐.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랑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채널에서도 멋진 편집을, 셀렉트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픽사베이 가셔서 제가 그림 하나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예, 다운로드 방에 있고요. 예, 좋아요. 하나 받은 게 있고요. 포토샵에 애들을 한번 연결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뭐 직접 포토샵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끌어다가 띄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마침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줄여보고. 항상 그림을 가져오실 때는 문선에 삽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뉴가 보이는 이런 데 던지시면 새로운 탭에 열립니다. 탭이 많이 열렸네? 알파 채널 이야기 AB, 예, 좋아요. 이거는 지하실이랑 똑같아요. 항상 채널 자리 가시면 작업하시는 애가 있다면 채널에 꼭 맨 위에 있는 이걸 누르고 본인 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글씨가 지저분하게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채널.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네, 이게 없는 공간이고, 이게 여러분 딱 육안으로 봐도 A와 B라는 형상이 있는 걸로 보이죠? 아까 네모난 거랑 어떤 형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또 마스크로 또 사용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흑백의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 공간을 마스크로. 결국 셀렉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다 보여주진 말아야 되고, 일부만 보여주고자 할 때. 자, 누가 방문하기로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집안 청소를 하는 거야, 막. 어디에 막 집어넣고, 막, 어디다 서랍에 막 집어넣고, 깨끗하게. 향기 좀 뿌려놓고. 어서 들어오세요. 일부만 보여주는 거야. 다가 아니라. 그걸 마스크라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마스크 쓰시는데, 마스크는 여러분 입을 가리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마스크는 다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줄까? 이럴 때 쓰는 건데, 일부 보일 때 어떻게 하죠? 범위가 어느 만큼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 범위가 뭘로 해줘요? 셀렉트 아니에요? 그죠? 다 아니라 일부만. 이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림을 가져왔다는 가정하에서, 자, 일단 그림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은, 창 정리를 조금 잠깐 좀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렌지가 아니라 어레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화면 안에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좀 펼쳐서, 4개가 아니야. 지금 3개까지는 나와 있는데, 많이는 펼치는 거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애들을 놔볼까요? 여러 개가 있네. 여러 개가 있죠? 히스토리는 요 방에 들어가고, 레이어는 접어놓고, 자, 지금 보이는 애들, 이렇게 다수가 열려서 작업하는 건 아주 심란합니다. 얘를 어느 공간에다가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드롭다운 해주면, 복사한 것처럼, 복사해서 컨트롤 C and 컨트롤 V 한 것처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련된 애들이 빠지게 되면은, 창들은 다시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작업할 수도 있어요. 단지 얘를 왜 갖고 왔냐 이거지. 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이 방에 와도 되고.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 여기도 배포하고 저기도 배포하고, 그지? 근데 10개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장이 바뀌었으니까 레이어 지워보고, 요쪽. 원래대로 복귀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방법은, 예, 모든 대상들을 다시 탭 형태로 다시 보여달라.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다시 탭으로 돌아왔네요. 그래. 오긴 왔는데, 이 동네에 얘를 왜 데려온 거야? 레이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형상으로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얘가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보이게 하고 싶어요. 아니, 얘 감춰봐봐. 내가 원하는 범위가 원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형. 근데 원형 선택은 가끔은 쓰긴 하는데 뭐 지구라든가 공, 분명해 보이는 형상이 있을 때 원형 선택을 해주죠. 꼭 눌러보면 나오니까. 자, 보죠. 패더 값 제로에다가 여러분 화면에 요 정도 어떨까 하는 부분을 Alt 키를 누르면서 원래 이렇게 보여져요. Shift, Alt, Shift. Alt만 누르면 요렇게 돼요.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Alt, Shift. 자, 어때? 에이, 빙고. 다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게 범위 정해놨는데 요거 흐트리지 마. 모양 자체가 여러분, 자, 이거 절대 움직이지 말고 요 위치야. 여러분 원하신다면 채널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지만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모양을 쫙 보시면 딱 똑같네. 모양새가 뭐 쿠키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예, 요걸 눌러볼게요. 예. 그리고 얘한테는 윈이 있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기본이 알파 채널 1 이거인데 그냥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범위는 정해는 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거는 없는 거고 이거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봐도 원형 형태가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너 이만큼 다시 선택 한번 해줘봐.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요 모양 컨트롤 아니면 키 또 막 힘들게 하실 분들은 내려가서 자, 이거 맞죠? 맞아. 점점점점 될 거야. 에이. 컨트롤 D, 컨트롤 클릭. 똑같습니다. 요거 보고 있는 거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 밖으로 RGB, 아니면 컨트롤 2 가신 다음에 얘를 잠깐 켜놓고 볼게요. 여러분, 다 아니라 나는 요 안에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리고 싶어. 추해서. 이런 거를, 자, 여기 잘 봐. 요거 다 말고 일부만 보이게 하고 싶어.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알파 채널과 마스크로 연결되는 제가 2023 버전에 마스크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로 연결시켜 볼게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다 어디 갔지? 그러면서 채널이랑 거의 똑같은 애가 옆에 하나 훅 달린 것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이거를 일반 그림. 이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림,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 자,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다 어디 갔지? 다 가려진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로 연결되는 채널과의 어떤 연관성. 자, 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여러 번 누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만 눌러주세요. 레이어 마스크 종종 사용하는데 지금 어떤 형상만큼 보이게 할 때는 방금 그냥 임의로 자기가 범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기도 하지만 채널에 원형이나 자기가 범위를 정해놓고 그만큼을 보이게 해줄 때 녀석을 불러올 때 셀렉트를 불러올 때 써먹고 마침 또 유사해 보이는 버튼을 통해서 이걸 처리를 해서 일부만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양새만 잠깐 보셔요. 이거 서로 엮여 있어요. 공범이에요. 공범. 오케이? 공범이란 말이야.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같이. 네. 같이
너랑 얘랑은 공범이야. 뭐, 니네 같이 공모했지. 예. undo. 그리고 요거는 공범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링크를 풀어준다고 얘기하고, 그림. 이거는 마스크. 채널과 너무나 똑같다. 그리고 요걸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오. 에이, 이거 내리면 안 돼, 임마. 그래, 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얘였어. 오른쪽 밑에 있던 꽃이었어. 레이어 마스크는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어느 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멍을 확 뚫어놨어. 그걸로 몰래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일부만 보이지만 시선을 밀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저 레이어 마스크는 그라디언트를 같이 배우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랑 아주 편리한 그 배경을 합성해서 해주는 부분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 자리는 원래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요것만 딱 체크해 주시면 절대 건들지 마. 절대 건들지 마. 마스크. 예. 채널과 마스크가 거의 공동 작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조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채널에 대한 몇몇 형상을 이번 판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레이어 마스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영역과 이 그림 레이어의 썸네일 영역은 틀립니다. 이걸 레이어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썸네일 그냥 조그만한 그림. 이거는 마스크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구멍,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그림. 요거 링크를 잠깐 풀어주시고 현재 보이는 이미지를 약간 움직여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축소 보기를 해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거기를 줄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사진 다 나오게. 예, 특히 이런 작업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가족 사진, 그렇죠. 아니면 삐딱하게 어떨까? 왜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같은 경우는 Alt Shift로 늘려서 범위를 이렇게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를 좀 아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같이 건들면 안 돼요. 같이 건들면 같이 커집니다. 이건 구멍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얘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야 돼요. 얘는 컨트롤 T 작게도 보이고 그래 저기 영상 쪽이라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애니메이션이. 근데 안 돼. 네가 이렇게 크게 누르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림이 모질랐는데.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구멍.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이 와도 그냥 혼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에이 나 안 할란다. 아이씨. 여기서 못 느끼는 이상한 메뉴가 나타나요. 이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데 마스크 영역 에이 안 할란다. 에이 한낱 꿈이었구나. 한낱 꿈이었구나. 다시 하고 싶어. 채널에 뭐 있어? 이거? 로드 셀렉션. 내가 원하는 형상 찾아가서 해당된 레이어의 모양이 너무나 똑같아. 어디? 비교 한번 해봐. 이거는 채널의 선택 범위만큼 저장할 때.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는 해당된 레이어의 일부만 보이고자 할 때. 예. 계속 막 뺑뺑 돌았죠? 풀어줄 수도 있고, 혹은 싫으면 관둬. 이거 누르면 구멍이 난 상태로 애들이 끝나버립니다. 뭐 했지? 이건 절대 누르면 안 되겠지만, 본대로 나는, 메뉴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메뉴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굳고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요거는 안 하겠다. 요거는 잠시만, 디서브. 예, 이게 아주 낯설습니다. 마스크가 들어가면서부터.
오케이. 어디? 잠깐만. 디서브. 디서블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영역인데, 이걸 이쪽에 있는 얘를 강조하고 싶었어. 뭐, 이런 걸 보고 싶다거나 할 때, 잠시만요. 빨강 색깔 눌러서, 잠깐 알았다. 녀석이 이야기했던 게 꽃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였어. 어때? 이게 아닌데. 왜? 이거였는데. 이걸 잠깐 꺼주고, 이거,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이미지. 이거였는데. 고를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작하시기엔 조금 헷갈려 보이실 것 같습니다. 원래 가운데가 있어야지 이렇게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 자, 레이어 마스크의 거의 기초판까지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어서 레이어 마스크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지금 각각의 레이어마다도 이렇게 재밌는 작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요. 마스크는 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지금 A, B, C, 지금 제가 묶여있는 애들 중에 관련 없는 애는, 감춰보겠고요. 여기 애들끼리는 관련이 있으면 지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끌어내리거나. 좋아. 여기는 왜 레이어를 만들었어? 여기는 제가 회색 배경을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회색 배경을. 여기 안에다가 색깔 채워봐봐. 요 안에다 무슨 색깔? foreground 컬러. 앞 색깔? 전경색이라고도 하대. 맞습니다. 전경색. 배경색. 전경색이니까 Alt 누르면서 Delete? 눈에 안 띄는데요. 역시 눈에 띄어야 돼요. 별 차이 안 나는데 색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색상 차이 납니다. 자, 잘 봐. 우리는 너와 나까지는 여기 뭐라고 써줘라. BG. 너에서부터 나까지는 하나의 그룹 덩어리야. 그룹. 여기는 그냥 글쎄요. ABC, AB 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AB 일당. 일당들이 여기 막 살고 있어요. 자, 일당들. 자, 일당들은 어떻게 하죠? 오토 셀렉트 눌러 있다면은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애들이 확실히 차이 나죠? 색상 차이가. 자, 혹시 지금 보이는 이 범위, 현재 이 보이는 범위만큼 잠깐만 좀 작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하자. 이게 원본이야. 원본인데 비아카피 안 된다. 끌어다가 중위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어금니 불고 떨어뜨리시고요. 얘는 앞에다가 작은 애라고 할게요. 작은. 근데 이렇게 하면 혼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여기 있는 애 중에 한 명을 꼬드겨. 야야, 내가 밖에 나가기 전까지 지하실이 너무 힘들다. 같이 보면 이렇게 같이 빨간 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 내가 주인이고 참고하려고 얘네를 켜놓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하나만 체크하셔도 돼요. 꺼놓고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이고 이 상태에서 잠깐만 좀 내가 작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보이게 하고 조금 컨트롤 T로 줄여볼까? 이때 중요한 게 레이어들과는 무관합니다. 레이어들과는 완전 무관해요. 그치. 얘를 잡고 컨트롤 T 하는 거랑 동일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고요. 여러 개를 겹쳐놓고 하는 건 솔직히 좀 복잡해요. 형들이 없으면, 형들 중에 막내 한 명 꼬셔가지고 같이 보이게 해주고, 나 상태에서. 현재 보고 있는 거에 무브. 자, 레이어랑 좀 겹쳐가지고, 채널과는 무관하긴 하지만 같이 켜놓고 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 괜찮고, 여기 움직이는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기는 컨트롤 T로, 요게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는, 참, 글쎄요. 처음 보는 좀 에러인 것 같네요. 어쨌든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고요.
프리 트랜스포머 말고 요걸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채널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켜놓고 하면은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오토 셀렉트라는 걸 이걸 꺼주고 좀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잠시만요. 여기가 깔끔하게 좀 안 나오는데 꺼주고 채널 자리에 가서 여기 같이 켜놓고 본다는 건 이 친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화면에 여기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하게 나오네. 자, 같이 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만 해볼게요. 얘한테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맞춘 거야? 지금 뭐 채널은 다 자기가 어떤 맡은 역할이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건 하나의 레이어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수가 묶여있는 애들도 마스크가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꺼놔봐. 느낌 알겠지? 위치는 제가 이 자리로 확실히 잡아놨습니다. 좋아. 그래. 그리고 잠시 꺼볼게요. 혼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컨트롤 클릭, 로드 셀렉션, RGB 레이어, 내가 보고 있는 이 방, 너는 혼자 하지? 나는 다수가 한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이는 다수의 이 폴더를 하나에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묶어놨는데 포토샵에서는 그룹도 레이어 마스크가 됩니다. 여기 지정해 주시고 요거죠. 요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여기 가서 글자 B를 요거는 자동으로 오토 셀렉트. 제 버전은 이게 오토 셀렉트 체크가 이거예요. 오토 셀렉트 V 체크, 레이어 따로따로 움직이기. A, B. 그래. B가 앞서는 걸로 하자. 알파 채널은 여기 그대로 보이는데 이 구멍 속에 애들이 일부만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와, 이런, 어떻게 보면 전 그래픽에서는 막강한 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여기 좀 돌려서 슬쩍 걸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 1당, AB 1당이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방법은 동일해. 방금은 글자를 건드렸지만 여기는 앞에는 이미지를 움직였었죠. 바로 이 상태에서 오프라인은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왜냐면 이거는 안 되는 것밖에 안 할란다. 다시 해야 되잖아. 언두로 돌릴 수가 있죠. 디서블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역시 꺼내놓고 애들을 전체로 보려고 할 때만 써먹는 거고. 단체 손님도 받고요. 개인 손님도 받는다고, 혼밥하는 분도 가능하고, 4인분도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확장된 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편수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너무 멋진데, 하얀 배경, 그렇지. 현재 오케이. 여기서 안쪽의 그림자가 오늘 키워드였죠. inner shadow. 이거 광고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숨겨진 이야기, 진실을 밝혀주리라. inner shadow. 안쪽에 가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빛과 그림자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가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림자가 이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불투명도만 이렇게. 잘 쓰시면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다 보여주지 않고 궁금증을 요기하는 돋보기 속에 일부 보이는 그런 효과로도 많이 써먹고요. 자, 세이브하면서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이 장면, 뒤에는 레이어 마스크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곳에 제가 C라고 하는 영어를 써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애들은 좀 감춰놓고 볼게요. 이거 글씨입니다. 글씨.
자, 글씨 살아있는 글씨죠. 그리고 저는 범위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로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중심 기준으로 해서 알파 채널을 이용한 로고. 예, 레탕귤라 마키 툴을 이용해서 중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봤고요. 자, 요 정도가 낫겠네. 요거를 채널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범위가 셀렉트가 되어 있다면 요 범위는 바로 여기 있는 1번기처럼 보이니까 요 채널에 셀렉트 저장하기. 요게 바로 생기네죠. 여기다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자, 잘 봤어. 디셀렉트, 컨트롤 D.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따로 써놓은 애가 있죠. C라는 글씨. 이건 글씨예요, 글씨. 여러분들이 원하면 서체도 막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예, 살아있는 글씨. 여러분은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대상을 채널에 저장을 해서, 채널에 저장하려면은 셀렉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썸네일이라고 해요. 얘도 썸네일. 채널 컨트롤 이 부분만큼 글씨 C라고 하는 글씨만큼이 로드 셀렉션이 된 겁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거고, 이게 마스크 텍스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감춰 보겠고요. 채널 자리에 가서 셀렉트 되어 있는 영역을 요걸 눌러서, 자, 누가 봐도 이건 C네요. C. 자, 근데 이 얘와 셀렉트는 해제하고 디셀렉트, 컨트롤 D. 얘가 얘의 네모난 부분만큼 이렇게 패인 것 같은 형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네모를 직접 비약 카피는 안 되지만 끌어서 밑에 뉴 위치에 뉴 알파 채널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이거 사본이 돼요. CCC. 예, 좋아요. 얘가 위에 있는 애랑 같이 겹쳐봤을 때 얘한테 잠깐 찾아가야 되겠네요. 너 부탁한다. 왜요? 너 요거를 요렇게, 아니면 컨트롤 T. 컨트롤 T가 안 되시면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요걸 누르셔가지고요. 셀렉트 영역인데 혼자만 보면은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을 수 없어서 저는 자유 변형이 안 돼서 이걸 누르고 할게요. 그냥 프라이팬에 있는 무슨 팬케이크, 아니면 계란 후라이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막연한 거고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켜놓고 그러면 이렇게 겹쳐 보여요. 요 정도에 걸쳐주면 어떨까? 지금은 무관하죠? 자, 바로 요 위치에서 컨트롤 클릭. 이걸 썸네일이에요. 무조건 조그마한 조각은 썸네일. 글씨는 글씨만큼, 그림은 그림만큼. 지금은 이 범위만큼. 컨트롤 클릭. 손 떼고 고마워. 이쪽 자리에 가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하얀 색깔을 아니면 검은 색깔을 채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검은 색깔을 요 안에 채워 놓으면서 구멍이 난 것 같은 C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요 자리에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채널에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회색 계열밖에 없어요. 그냥 뒤에 있는 컬러가 블랙이면 그냥 딜리트, 아니면 컨트롤 딜리트, 디셀렉션. 자, 아주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완성품입니다. CCC 로고 완성. 자, 이거 보고 있는 애를 좀 어떻게 하려고 이거 준비한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에 글씨는 건들지 마시고요. 글씨는 건들지 마시고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 로고, 앞으로 배울 그라디언트 여기다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벼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채널 자리에 가셔가지고 완성되네. 여기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컨트롤 클릭. 셀렉트화가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채널을 편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컨트롤 2나 아니면 요거 누르시고 이제 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글씨가 아닌 공간에 현재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툴 중에 페인트 통이랑 쓰고 있는 그라디언트. 단색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싶다면 뭐 여기 컬러를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적용하는 거는 5가지 그라디언트 중에서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이 친구를 고르고 여기 있는 앵글 그라디언트 360도의 앵글 그라디언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운데 부분을 찍어주면서 밖으로 이렇게 아니면 아래로 독특한 형상이 나왔죠. 좋아요. 이게 저 못이 찍힌 것처럼 보여서 예쁘진 않은데 자, 예, 독특한 형상이 알파 채널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녀석은 효과만 좀 주시면 멋지게 나오는데 FX 중에 대부분 다 소개를 천천히 하고 있는데 베벨 앤 엠보스 분지와 둥글둥글해 보이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눌러보시면 입체감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입체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너는 안쪽, 아우터는 바깥쪽. 사이즈와 뎁스로 결정되는데 사이즈는 적당하게 너무 많이 주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사이즈 적당하게가 몇인데요? 저는 약 16 정도 줬네요. 뎁스는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는 여기에 모난 부분에 어떤 깊이를 많이 생성해줘요. 완전 안 주게 되면 둥글둥글해 보이는데 최고가 1000%네. 이 정도. 사이즈 적당하게. 이너는 안쪽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외에 아우터, 외곽 방향,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목이 물린 것 같은 현상이 좀 보이죠. 다음에 엠보스, 안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닌 안팎, 안과 밖, 이너 아우터, 예, 이걸 엠보스라고 합니다. 기타 필로우 엠보스, 가다가 뚝 뭔가 꺼지고 슉 올라가다가 평범하다가 푹 홈이 패인 것처럼 보여요. 고랑, 박고랑 같이, 예, 물이 막 흘러내릴 것 같은 골짜기가 생겼죠. 이걸 필로우 엠보스. 기타 맨 마지막에 스트로크 엠보스가 있는데 이 스트로크 엠보스는 스트로크라는 속성이랑 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고유의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 컬러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은 많이 쓰진 않은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디테일하게 그래서 후보에서 탈락시키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이너 베벨 안쪽으로 적당하게 이건 빛의 위치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랑 같이 체크해서 조화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에는 베벨 앤 엠보스, 아래는 드롭 섀도우. 섀도우는 화면 여기다 멈추시고 화면을 이렇게 끌어보시면 그림자가 빛에 따라서 떨어져 보인다, 지면에.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림자는 드롭 섀도우의 그림자는 블랙이 기본이고요. 과다한 블랙은 너무 어색해 보여서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어둡죠? 자연스러운 그림자는 여기 컬러를 클릭하셔가지고 관련된 배경을 찍어보시면 제일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옵니다. 최고의 오파서티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원하는 방향으로 애들을 끌어서 적당한 느낌이 나온다면 여기 입체적인 베벨 앤 엠보스랑 잘 조화롭게 입체적인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사죠.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다음에는 그라디언트 마스크 이런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